예, 안녕하십니까. 자, 공인중개사 세법 특강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오늘은요, 국외자산을 팔았을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가? 국외자산 양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파트는요, 아주 맨 뒤에 있는 파트입니다. 따라서 조금 구석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중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다만요, 희한한 게도요, 이런 또 변두리 있는 내용들은 조금만 공부하면은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딜레마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참 애매한데, 그런데 공부할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고 시험 문제도 쉽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자,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국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됐거든요. 자, 그래서 국외자산 양도 23년도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국외자산을 팔았죠. 그랬을 때에 대한민국 국세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하고 세금도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 도대체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되느냐? 즉 납세 의무자를 한번 볼게요. 납세 의무자 누가 내야 되는가? 자, 일단은요, 거주자만 냅니다. 거주자 only, 거주자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거주자는요,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는요, 국적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거주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는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 어디 갈 데 없고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은 거주자. 여차하면은 도망간다. 이 사람은 비거주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주자만 해당이 되고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99.9%가 다 거주자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거주자 중에서도 또 까다로운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국외자산을 팔았다. 그래도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세금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국외자산을 양도하면 납세 의무가 있다. 첫 번째, 거주자만 해당된다. 거주자 중에서도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만 해당된다. 자, 심플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요. 자, 이제는요, 비거주자를 보겠습니다. 비거주자는요, 국외자산을 팔았을 때 대한민국 국세청에 세금 신고 납부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납세 의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거주자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국적하고 관계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거주자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자기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때는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세청에 세금 신고 납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비거주자는 무조건 신고 납부 안 합니다. 납세 의무가 없다. 자, 그 다음요. 자, 요거는요, 이런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거주자입니다. 예, 그냥 홍길동이라고 할게요. 이 친구가 미국에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죠. 예, 왜냐? 거주자이기 때문에. 거주자는 말이죠, 국내, 국외 모든 자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납세지는 어디냐 이 말입니다. 납세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거주자 주소지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양도소득세는요,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무조건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거주자 주소지가 납세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를 볼게요. 자, 미국에 살고 있는 비거주자입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을 처분했습니다. 자, 이때도 대한민국 국세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으니까 이 사람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도 우리나라에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예, 당연한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의 국외 주소지가 그럼 이 사람은 납세지가 되느냐?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는데요. 아닙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워싱턴에 살고 있는 이 사람 주소지가 납세지 아니라는 거죠. 국내 사업장 소재지. 여기까지는 조금 기억 안 하시더라도 요거는 기억하실 필요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대한민국 안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납세지는 국외 주소지가 아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요. 그러면은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 거주자가 국외 자산을 양도하면은 대한민국 국세청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죠? 그럼 어떤 자산이냐 이겁니다. 어떤 자산을 팔았을 때 자, 미국에 있는 토지를 팔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건물을 팔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팔았습니다. 미국 주식을 팔았습니다. 예, 요 네 가지 카테고리에 있는 자산을 팔았다. 전부 다 국외 자산이죠. 이때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험 문제는 요게 나올 수가 있겠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분양권이라든가 그런 거. 자, 미등기 자산도 포함한다. 예, 이게 그냥 암기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미등기 자산도 포함해서 신고 납부해야 된다.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식은요. 주식은 보지 마시고 어차피 공인중개사는 주식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팔았을 때 우리나라 국세청에 납세 의무를 진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미등기 자산도 포함한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양도세를 이제 계산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금 빼면 양도 차익이죠. 자, 이렇게 쭉 계산을 하는데요. 여기 있는 여기까지는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양도가액은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에 있는 상가를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3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실지 거래가액이 당연히 있겠죠. 예, 30만 달러. 그게 양도가액으로 여기 집어넣으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환율을 곱해야 되지만은 그런데 이걸 모른다. 자, 실제로 얼마 팔았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외국 정부가 평가한 가액이 있다. 그럼 그걸로 하면 됩니다. 또는 실지 거래가액. 요거는 이제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감정가, 수용가 이런 게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적용을 하면 되는데 실지 거래가액이 있는데도 외국 정부 평가액을 쓴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대원칙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있으면 실제 얼마 주고 팔았다 이게 있으면은 그 금액대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은 이제 이런 것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다만 조심하실 거는요. 기준시가는 어디에도 없죠. 우리나라에서 쓰는 기준시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게 한번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 외국 부동산을 팔았을 때 적용할 수 없는 것을 골라라 했는데 그때 기준시가도 적용한다 이 말이 나왔습니다. 틀렸습니다. 외국 자산을 팔았을 때는 기준시가는 그 어디에도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시가 이거는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거니까 외국 부동산에서는 쓸 일이 없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자, 그렇습니다. 양도 차익이 계산되면 이제 장특공제 있잖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런데 요거는 외국 자산은 안 해줍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마라. 샀다가 금방 팔았다가 이러지 말고 오래도록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은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혜택을 주는 건데 외국 부동산은 투기를 하든 말든 관계없잖아요. 난장판을 치든 어쨌든 간에 그 나라 사정이지 우리나라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장특공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 무지 자주 나옵니다. 자, 대신에 기본공제는 해준답니다. 왜?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250만 원 아니에요. 250만 원이니까 뭐 요 정도야 뭐 해줄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기본공제는 되는데 장특공제는 안 된다는 거. 예. 그리고 양도가액은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이다. 자, 없으면 이런 걸로 가는데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이 기본이고 기준시가는 절대로 적용 안 한다. 자, 그 다음요.
외국 납부세액 공제입니다. 자,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 한국에 이제 이 사람이 거주자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제 상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이참에 팔았습니다. 팔면은 당연히 미국도 마찬가지로 자기 땅에 있는 부동산을 팔면은 미국 정부에다가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이 1억 나와가지고 미국 정부한테 세금을 갖다가 1억 납부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국외자산이니까 당연히 거주자니까 또 신고 납부해야겠죠. 네, 똑같은 부동산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세금 신고를 해보니까 3억이 나왔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미국에서도 하나 두들겨 맞고 우리나라에서도 두들겨 맞고 똑같은 미국에 있는 이 상가 건물 하나인데 양쪽에서 다 두들겨 맞으면은 이거는 불공평하죠. 이중과세라고 부릅니다. 이중과세.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냈던 이 1억을 갖다가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가지고 3억 여기에서 바로 빼버립니다. 예, 이 방식을 갖다 뭐라는가 하면요. 외국 납부세액 공제입니다. 외국 납부세액의 세공제, 줄여서 외국 납부세공제입니다. 이 방식을 택하면 이제 이 1억은 우리나라 세금에서 빠지니까 그죠?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겠죠. 예, 이 방식을 첫 번째 선택할 수 있고요. 또 납세자가 다른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똑같이 세금 1억이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금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빼잖아요. 이 1억을 갖다가 필요경비로 집어넣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외국 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이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면 이 1억이 비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있는 이 방식 세액공제를 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필요경비로 집어넣겠다. 필요경비 산입 방식 두 개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 이제 다 끝났는데요. 요거 말고 다른 규정들은요. 다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규정을 다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우리나라 자산, 우리나라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몇몇 가지만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세법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첫 번째.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예정 신고하여야 한다. 오, 이거 정말 멋진 말이네요. 5년 이상 계속해서 그 주소를 두면은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죠. 예, 그럼 이게 정답이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하면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아니라 그랬죠. 비거주자는 없다 그랬습니다. 비거주자가 자기 나라의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납세 의무 없다 그랬습니다. 예. 자, 그래서 틀린 말. 거주자가 국내 상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 주소지와 상가 건물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상가 건물의 소재지이다. 틀렸습니다. 양도소득세는요. 무조건 사람을 따라간다 그랬죠. 납세지 사람을 따라간다. 거주자의 주소지입니다. 예, 이 다 쓸데없는 말이고요. 거주자의 주소지가 납세지입니다. 따라서 내가 종로에 살고 있다. 그러면 종로를 관할하는 종로 세무서에서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요.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이거 아까 했잖아요.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이걸 팔았다.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사람의 납세지는 국외 주소지가 아니라 바로 국내 사업장 소재지다. 예, 이게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왔네요. 그래서 비거주자 국외 주소지 틀린 말이죠. 자, 거주자가 국외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납세 의무 있죠.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아, 어림도 없는 말. 장특공제는 적용 안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것도 틀렸네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가시죠.
자,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것은 아까 했죠. 기준시가는 절대 준용하지 않는다. 비과세 양도소득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요. 양도소득 과세 표준 계산 그대로 따라가고요. 기준시가 이건 아니죠.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 그다음에 양도 또는 취득 시기 전부 다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그 법을 그대로 따라간다. 국외자산을 팔았을 때. 그런데 기준시가는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요. 처음 나왔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7회 때 나왔는데 27회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출제되고 나서 이제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 당시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처음 출제될 때는요. 틀려도 상관없다고 봐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 문제는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요. 자, 그래서 장특공제 적용 안 되죠? 그리고 요거 실지거래가에 요거 기억하시고 기준시가는 적용이 안 한다, 그죠? 기준시가는 적용 없다. 기본공제는 가능하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요. 자, 갑이 말이죠. 거주자입니다.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X 토지를 팔았습니다. 국외자산 양도.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죠? 자, 틀린 거 고르세요. 자, 갑이 X 토지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다. 맞는 말. 제가 거소는 뺐는데요. 주소 또는 거소 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개를 다 외우려면 복잡하니까 그냥 주소만 외우자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맞는 얘기. 갑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해서 X 토지를 취득했다. 외국에 있는 토지를 살 때 돈이 부족해가지고 외국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샀습니다. 자, 환율이 변동했습니다. 그래서 외화 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거는 맞는 말인데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 맞는 말인데, 자, X 토지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맞죠? X 토지에 대한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 무슨 말? 너무너무 쉬운 문제죠. X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해준다, 그죠? 250만 원을 공제한다. 맞는 얘기. 자, 근데 요거는요, 기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외화로 돈을 빌려가지고 내가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땅을 샀다. 그런데 환율이 자꾸 변동하다 보니까 이게 환차익이 발생하더라. 그죠? 환차익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환율이 좋아져 가지고 내가 이득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이걸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제외합니다. 그죠? 직접적인 그런 관련 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차익금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은 이거는 양도가액에 집어넣거나 또는 뭐 손실이 났다 그러면 필요금액에 넣을 것이냐 그것도 안 된다. 이런 거는 일절 외화 차익금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거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반영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IMF처럼 엄청나게 환율이 바뀌어가지고 거의 뭐 양도 차익이 뭐 제로가 된다. 그죠? 아니면 너무나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 환차익이 너무 많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외부 요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는 요거 세금 계산할 때 반영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맞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굳이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 말고도 시험 문제 낼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요. 자, 거주자입니다. 자, 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 완벽한 거주자. 자, 23년도에 양도했습니다. 국외자산을 양도했네요. 틀린 거 고르세요. 자, 국외 외화 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다. 그러니까 출제 요인이 아주 친절한 사람이죠.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 잠깐만, 미등기 양도자산인데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건 미등기 양도자산, 이것도 반영하라 그랬죠.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한다. 맞죠? 맞죠? 자, 부동산, 우리가 외국 자산을 팔 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이었죠.
그중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미등기 자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랬죠. 예, 맞는 얘기. 국외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자, 장특공제는 공제하지 않는다. 네, 맞는 말. 아주 좋은 지문이죠. 자, 그래서 국외자산 중에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특히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미등기 자산도 포함한다. 미등기 자산이라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번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액이 확인이 되더라도 자, 실질 거래가액이 확인이 되면 당연히 이걸 양도가액으로 잡아야 되죠. 예, 그런데 뭡니까? 외국 정부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먼저 적용하랍니다. 이 무슨 말씀? 실질 거래가액이 확인이 되면요, 이걸 그대로 쓰면 되고요. 실질 거래가액이 그걸 모르겠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그 다음에 외국 정부 평가액 등등등 여러 가지 있었죠. 그걸 사용한다. 예, 그럼 이게 틀렸네. 그죠? 아주 쉬운 문제.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 양도가 없을 경우 국외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아이고, 지문도 굉장히 길게 썼는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예, 아주 쉬운 표현을 갖다가 아주 어렵게 썼습니다. 자, 그러나 허당 지문이죠. 지문은 굉장히 긴데 내용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국외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렇죠. 미국에 있는 부동산 팔았다. 그러면은 미국 정부한테도 세금을 내야 된다. 그죠? 자, 법령이 정한 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는 자, 외국 납부세액의 세공제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필요경비 산입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맞는 말씀. 네,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외국에서 만약 세금을 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낼 때 외국에서 낸 세금을 갖다가 세공제로 세금에서 바로 빼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필요경비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두 가지는 납세자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됐죠. 네,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끝이 났네요. 자, 국외 자산 양도입니다. 내용은 짧고 별로 기억할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기에는 조금 아쉬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주 출제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주제입니다. 공부를 하면은 양은 별로 안 되고 시험 나오면은 맞추기 쉽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꼭 기억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장에 가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